원장님 최근에 제가 마스크 벗고? 유튜브 보다 보니까 계엄설로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원장님이 워낙 이런 시국에도 밝으시고 하신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신빙성이 있을까요? 근데 나도 이제 계엄설을 내가 좀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요즘에 뭐 그런 걸 일부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있고, 어떤 유튜버들은 나는 이제 제목만 봤는데 뭐 굉장히 좀 어떤 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막 나로 하여금 클릭을 하게 만드는 하려고. 그냥 절대 클릭 안 하지, 난 저런 거는. 절대 클릭 안 해, 나는. 왜냐면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며칠 전에 우리 환자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엄설 들어보셨냐? 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옛날 나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고 조금 높으신 분인데, 옛날에 5.18 광주 그때도 이제 5.18 때도 자기가 그때 직접 광주까지는 가지 않고 자기 부대가 이제 광주로 갔는데, 요즘에 군 동향을 보면은 좀 그때하고 좀 비슷하다. 군 동향이 지금. 네. 그때 5.18 출동할 때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는 제보를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뭐 그럴듯하게 본인은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 네. 나는 이제 마음속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또 단골이시고 또 그리고 이분은 참고적으로 정치 성향이 이제 약간 좀 민주당 좌파 쪽 성향이시고,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네.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나도 윤석열 대통령. 근데 나도 뭐 의정 갈등 때문에 이제 싫어하게 됐는데, 나는 사실 원래 윤석열을 굉장히 좋아했어. 나는 네. 직접 뽑기도 했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이게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이해를 좀 했거든. 근데 이제 의정 갈등도 겪고, 특히 의정 갈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위기가 지금.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한 거는 경제 실정이라는 거지. 경제를 못 살리고 완전히 지금 경제가 거의 지금 최악의 상태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전혀 제시를 못하고. 난 지금 경제 위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분 책임은 아니야. 절대 그분 책임은 아니야. 이제 근데 좌파 민주당 이쪽 계열에서는 마치 그분이 이제 그 경제 위기를 몰아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경제 위기는 사실 그 전 정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고. 근데 이제 정말 이분이 제대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고 뭔가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전혀 그럴 능력이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의정 갈등까지 문제가 생겼고. 나는 이제 대통령 리더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다 못해도 괜찮은데 딱 한 가지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난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리더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결국은 경제지, 경제.
그래서 먹는 거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해결하는 거다. 경제 문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그분이 다른 건 다 못했는데 정말 다 망쳐놨는데 우리나라 민주화 이런 거 다 망쳐놨는데 딱 한 가지 정말 잘한 거 경제 문제를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분이 바꿔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 역대 위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 한 명만 뽑으라면 나는 박정희 대통령 뽑거든. 그만큼 리더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해결해 주는 게 리더고 근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풍요라든지 그런 게 어떤 평등, 분배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어떤 경제 발전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좀 누수 효과라고 하죠. 좀 먹고 살만해지면 이게 못 사는 사람까지 흘러나가서 평등한 사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보면 벌써 이렇게 아주 불평등한 사회잖아요. 왜 경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이제 평등한 사회로 많이 갔는데 옛날에 비해서. 네. 근데 지도자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결국 지도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지도자고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해. 근데 왜 경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경제가 무슨 뭐 자유, 평등 뭐 이런 가치들 있잖아요. 네. 물론 그런 가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그런 가치들은 경제적인 안정이 안 되면 그런 가치들은 절대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보장이 될 수가 없대요. 네. 그냥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 뭐 자유, 평등, 뭐 사랑, 뭐 믿음과 소망과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념들 있잖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네. 우정이 이런 것들도 심지어는 뭐 민주화 뭐 이런 거 전부 다 사실 이런 것들이 경제가 안정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지. 근데 당장에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놈의 뭐 자유 평등이 어디 있어 그런 거지. 지금 후진국들 보면 지금 딱 다 그러거든. 지금 후진국들 보면.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모든 문제가 나는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나는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공산주의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르크스. 네. 그 사람 나는 굉장히 정말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이자 최고의 철학자다,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거를 마르크스 관점에서 나는 세상을 바라봐.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냥 딱 보여 눈에. 그런 점에서 보면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야. 막스라고 하죠. 칼 마르크스. 너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는 아니야.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이게 그냥 마르크스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너무 이게 쫙 클리어 컷하게 딱 보여지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근데 그 마르크스 이전에 어떤 철학자도 이렇게 우리한테 뚜렷하게 확실하게 뭘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스탠다드, 어떤 표준, 이렇게 뭔가 비교 분석할 때 어떤 표준을 제공한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철학자이자 사상가인데 거기다 경제학자예요. 마르크스가 한 이야기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무슨 뭐 노동계급이 어떻고 무슨 유산 프롤레타리아 무슨 뭐 무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마르크스의 진짜 핵심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 유산계급, 무산계급 그런 것 중요한 게 정말 마르크스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라고. 진짜 마르크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이제 그 상부 구조가 뭐냐 그러면 하부 구조가 뭐냐 이건데 하부 구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돈, 경제, 자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본. 상부 구조는 나머지 다 물질적인 거 말고 비물질적인 거. 정치적, 사경, 사회문화, 뭐 우리 형이상학적인 모든 분야 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마르크스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거 자유, 평등, 뭐 사랑, 믿음, 소망 이런 데죠. 이런 것들도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그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사랑이 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인다기보다는 결정될 수 있어 사랑이? 아니요. 아직 순진한 거야. 순진한 거. 예?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순수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랑도 사실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참 슬프게도 뭐 안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영화로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로.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근데 리얼 월드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도 다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한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게 정말 슬프지만 현실은 그래. 현실은. 왜냐면 결혼할 때도 다 조건도 따져보고 다 그러잖아요. 조건이라는 것도 사실 결국은 경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고 우리가 왜냐하면 그 전에 마르크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돈에 대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건 철학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돈은 너무 추잡한 거고 형이하학적인 거고 아주 철학의 주제가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양반들이 돈 안 만졌잖아요. 돈 안 만졌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돈 안 만졌습니다. 그 다 집안에 청지기가 다 있어. 걔들이 다 만져. 돈은 더러운 거다 이거 유교 사상에서. 중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자 받는 거 이런 건 그건 정말 그래서 그거를 유태인들이 한 거예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었어 원래. 그리고 자기들이 중세 유럽에서도 기독교 사상이 돈은 정말 천박한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자도 못 받게 하고 돈 노래는 거 딱 못 하겠어. 근데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아대면서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최고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황부터 시작해서 사제들이 다 갖고 있어. 웃기는 거죠.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뒷구멍에서는 다 실제로는 뭐 지금 현재도 세상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돈에 의해서 다 돌아간다는 걸 한번 깨달을 수가 있을 거야. 네. 우리가 그걸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단순해지고 아주 명료해진다. 나는 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도 386 세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민주화가 됐다고 옛날에는 착각을 했는데 아니야. 경제가 전혀 아니야. 386 세대들이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때는 뭐 얼마나 학생들이나 민주 인사들이 얼마나 탄압을 받으면서 했는데 전혀 민주화 안 됐잖아 그때. 네. 민주화 됐어요 박정희 정권 때? 안 됐잖아. 근데 전두환 정권 때는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왜? 그거는 그 전에 민주화 세력은 뭐 약해서 그랬냐?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그런 자유평등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이 춥고 배고플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그런 걸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화도 되고 기타. 근데 난 중국도 지금 난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중국을 지금 $10,000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만 만약에 걔들이 국민소득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뒤집어져 지금 공산사회. 안 뒤집을 수가 없어. 이게 북한은 민주화 될 수가 없어 북한. 이게 1인당 GDP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지금 무슨 민주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절대 이 경제가 발전한 이런 나라에서는 쿠데타는 있을 수가 없고 쿠데타라든지 무슨 계엄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준이 그런 걸 받아들이기에 옛날에 후진국이나 못 살고 그런 시절에는 그런 거를 받아들여도 참을 수가 있었다고. 근데 네. 지금은 아까 말한 마르크스의 그런 학설로 치면은 지금은 그런 계엄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 국민들 절대.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절대. 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어. 미국에서 아무 특별한 사회도시 계엄령?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나라가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건 완전 유언비어다. 그래서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에 현혹돼서 이제 국민들이 동요가 되잖아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씨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도를 지나친 거고 뭐 윤석열 정권을 얼마든 씹어도 좋은데 이건 아니다. 이것까지는 아니다. 만약에 막 이렇게 내가 지금 계엄령이 벌어진다면 내가 뭐 배팅 나하고 한번 해보자. 한 10억 정도 가지고 한번 배팅 나는 전 재산 걸고 한번 나는 할 수 있어. 절대 나는 100% 내 이겨.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지금
유튜브 세계가 좀 너무 좀 나간다. 너무 지나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전혀 그럴듯해.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뭐 충암사단을 이용해가지고 뭐 군부를 장악하고 뭐 행정권을 그쪽에 뭐 충암고 출신들이 뭐 이렇게 밀집해 있다. 네네네. 뭐 그럴싸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충암고 출신이. 응? 아니 우리나라 군부를 다 장악하고 있어 지금. 응? 충암고가 뭐 얼마나 된다고 거기. 응? 그럴싸해. 말은 그럴싸해. 근데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제발 좀 자제합시다. 우리 유튜버들 좀 할 수. 여기까지.